안녕하세요. 할인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어디서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중종 임금이 조선을 다스리던 무렵 3년째 이어지는 대가뭄에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농가 밭은 갈라터지고 우물마저 말라붙으니 먹을 것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늘어만 갔지요. 깊은 산골에 자리한 작은 기방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손님은 끊긴 지 오래고 기생들은 하나둘 도망쳐 버렸지요. 그 텅 빈 기방에 딱 한 사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기생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연초라 하였습니다. 기방 주인은 연초를 바라보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즉, 전연이라도 팔아야 여기를 떠날 미천이 생기겠구나. 그 무렵 마을에서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머슴이 한 명 있었으니 이름은 도식이라 하였습니다. 도식은 어릴 적 부모를 여의고 이 집 저 집을 떠돌며 품을 팔아 연명해 온 사내였지요. 집도 없고 땅도 없었으나 성품만큼은 누구보다 곱고 의리가 깊어 마을 사람들 모두 그를 아꼈습니다. 그런 도식이 3년을 꼬박 모은 돈이 고작 3냥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작은 밭이라도 하나 살 수 있으련만. 도식은 품삯을 받아 쥔 동전 새잎을 만지작거리며 장터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장터는 유난히 시끌벅적했지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웅성거리는 것이 심상치 않아 보였습니다. 도식은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간 도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초라한 행색의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년은 말썽이 많아 아무도 안 데려가. 3냥이면 가져가라. 기방 주인이 목청껏 외쳤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릴 뿐이었지요. 전연이 바로 그 재수 없다는 기생이래.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지 않아? 연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누더기가 된 저고리 사이로 앙상한 어깨뼈가 드러났지요. 도식은 그 모습에서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습니다. 도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냥은 그가 3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며 모은 전 재산이었지요. 이 돈이면 작은 밭을 사서 농사를 지을 수도 있었고 허름하나마 움막 하나를 마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식의 시선은 자꾸만 연초에게로 향했습니다. 굶주림에 푹 꺼진 볼, 생기를 잃은 눈동자, 그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바닥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떠돌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 보였지요. 에이, 밭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 도식은 품속에 동전 새잎을 꺼내들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겠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저 머슴이 미쳤나? 3냥 주고 저 흉한 년을 산다고?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도식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기방 주인은 얼른 돈을 받아 챙기더니 연초를 밀치듯 내주었지요. 자, 이제 내 년이니 알아서 데려가게. 연초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도식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식이 연초를 데리고 마을로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저게 그 재수 없다는 기생이래. 도시기가 3냥을 다 털어서 샀다지? 쯧쯧. 전연 때문에 기방 손님 셋이 도망갔다더라. 밤마다 귀신 소리가 난다지 뭐야?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도식은 못 들은 척 걸음을 재촉했지만 연초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어깨가 움츠러들었지요.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연초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왜 사셨습니까? 도식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배고파 보여서. 그 짧은 한마디에 연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식은 마을 외곽에 있는 자신의 작은 움막으로 연초를 데려갔습니다. 움막이라 해봐야 겨우 두 사람이 누우면 꽉 찰 정도의 좁은 공간이었지요. 도식은 구석에 있던 낡은 이불을 털어 한쪽에 깔아주었습니다. 오늘은 편히 쉬시오. 내 밖에서 잘 테니 걱정 마시오. 연초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방님이 밖에서 주무신다니요? 당연하지. 초면에 어찌 같은 방을 쓰겠소. 도식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연초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연초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도 무사히 지나가기를. 연초에게 밤은 언제나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요. 한밤중이었습니다. 움막 밖에서 자던 도식은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가만히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와줘. 도식은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분명히 여인의 목소리였으나 연초의 목소리와는 달랐지요. 마치 깊은 우물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축축하고 서늘한 울림이었습니다. 누구요? 도식은 움막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연초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곤히 잠들어 있었지요. 꿈이었나? 도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들려는 순간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딸아. 이번에는 더 또렷했습니다. 도식의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분명 움막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으나 연초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도식은 혹시나 싶어 움막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인기척은 어디에도 없었지요. 대체 무슨 소리란 말인가? 도식은 밤새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식은 결국 잠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움막 안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식이 화들짝 놀라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누군가의 얼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핏기 없는 창백한 얼굴, 풀어 헤쳐진 머리카락, 그리고 텅 빈 눈동자. 으악. 도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대로 뒤로 낮아빠지더니 정신을 잃고 말았지요.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도식이네 움막에서 비명이 났어.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왔습니다. 연초는 움막 문 앞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도식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현이 해코지한 게 틀림없어. 마을 사람들은 연초를 에워싸고 몰아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초는 두 손을 모아 빌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요. 그럼 왜 멀쩡한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겠어? 분명 기방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바로 그때 쓰러져 있던 도식이 신음을 흘리며 눈을 떴습니다. 도시가 괜찮은겨? 촌장이 달려와 도식을 부축했습니다. 도식은 아직 정신이 멍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지요. 마님이 그리 했단 말인가? 저 기생년이? 촌장의 물음에 도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뭘 보고 그리 놀란 게야? 도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방 안에서 누군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분명히 여인의 목소리였는데 이분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연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식을 바라보았지요. 그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지요. 도식은 기운을 차렸고 마을 사람들의 의심도 조금씩 누그러들었습니다.
연초는 낮 동안 움막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며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도식이 품을 팔러 나가면 따뜻한 죽을 쑤어 놓았고 해진 옷이 있으면 밤새 꿰매 놓았지요. 연초 낭자. 오늘 죽이 유난히 맛있구려. 도식이 죽그릇을 비우며 말하자 연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입니다. 그것이 연초가 처음으로 지은 미소였습니다. 도식은 그 미소를 보며 가슴 한편이 따스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어느 날 저녁 도식은 장터에서 구해온 작은 비녀 하나를 연초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품삯 받은 김에 샀소. 머리에 꽂으면 예쁘겠다 싶어서. 연초는 한참 동안 비녀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왜? 왜 우시오? 아무도 저에게 이런 것을 준 적이 없습니다. 기방에서는 손님을 끌기 위한 치장만 했을 뿐 누군가 저를 위해 무언가를 준 것은 처음입니다. 도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연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시오.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요.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 모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보름달이 뜬 그날 밤 도식은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지요. 내 딸아, 내 딸아.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고 이번에는 움막안이 아니라 밖에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도식은 살금살금 밖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움막 뒤편 언덕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지요. 누구냐? 도식이 외치자 그림자는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습니다. 내 딸을 지켜다오. 도식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한 발 한 발 다가갔지요. 당신은 누구요? 왜 여기에 있는 거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도식의 뺨을 스쳤지요. 그 순간 도식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해코지하려는 귀신이 아니라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홀령이라는 것을. 움막으로 돌아온 도식은 잠든 연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연초 낭자, 당신에게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거요? 도식은 밤새 연초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연초에게 물어보기로 마음먹었지요. 다음 날 아침 도식은 연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연초 낭자. 부디 숨기지 마시오. 밤마다 들리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죠? 연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연초가 드디어 입을 열었지요. 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라니요? 제가 기방에 들어가기 전 어머니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연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기방 주인에게 빚을 지고 종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지요. 사람들은 병으로 죽었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찌 된 일이오?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로 어머니의 목소리가 밤마다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만 들었는데 언젠가부터 제 곁에 있는 사람들도 듣게 되었지요. 연초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기방 손님들이 모두 도망간 것입니다. 저는 저주받은 여자입니다. 서방님께도 해가 될 것입니다. 제발 저를 내쫓아 주십시오. 도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쫓다니요. 그럴 수는 없소. 하지만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진 뒤였습니다. 도식이네 움막에서 또 귀신 소리가 났대. 저 기생년이 귀신을 끌고 다닌다더라.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도식의 움막 앞에 섰습니다. 도식아, 저 여자를 당장 내보내라. 안 그러면 우리 마을에 화가 미칠 거야. 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도시가 마을 사람들 말이 맞네. 저 여인을 데리고 있으면 자네에게도 좋을 게 없어. 연초는 두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저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소리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싸늘했지요.
도식은 연초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삼냥 주고 산 사람이오. 내보내고 말고는 내가 결정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허허. 이게 무슨 소란이냐?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니 번지르르한 옷을 입은 중년 사내가 서 있었지요. 바로 연초를 팔아넘긴 기방 주인이었습니다. 연초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연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기방 주인은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내년 때문에 귀신 소문이 나서 새로 차린 기방에도 손님이 안 오나. 내가 여기서도 말썽을 부리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지. 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 년은 저주받은 년입니다. 제가 내려가서 처리할 테니 걱정 마십시오. 도식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내 사람이오. 돌아가시오. 기방 주인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기방 주인은 쉽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겨우 머슴 주제에 나를 맡겠다? 좋아. 두고 보자. 그날 밤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촌장의 소가 갑자기 쓰러졌지요. 다음 날에는 우물물이 썩었고 그 다음 날에는 마을 곳곳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게 다 그 기생년 때문이야. 귀신이 노한 거라고.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도식은 이 모든 일이 기방 주인의 짓이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기방 주인의 하인이 도식의 움막에 불을 지르려다 들켰습니다. 도식이 하인을 붙잡았지만 하인은 입을 다물었지요. 누가 시킨 거냐 말해라. 죽여도 못 말합니다. 하인은 혀를 깨물고 죽어버렸습니다. 도식은 피투성이가 된 손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그자의 죄를 밝혀내겠소. 연초는 도식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서방님, 저 때문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오. 이건 낭자만의 문제가 아니오. 진실을 밝혀야 하오. 다음 날 기방 주인이 마을 사람들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적 한 장이 들려 있었지요. 이 부적으로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단, 저 기생을 제가 데려가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소. 어서 전현을 데려가시오. 연초는 공포에 질려 도식 뒤로 숨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저 사람에게 보내지 마세요. 제발요. 도식은 연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절대 보내지 않겠소. 기방 주인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그날 밤 도식은 연초를 데리고 움막을 빠져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연초 낭자. 혹시 어머니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아시오? 연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의 무덤이요? 그건 왜?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야 하오. 그래야 진실을 밝힐 수 있소. 연초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기방 주인이 마을 어귀 어딘가에 묻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곳은 모릅니다. 도식과 연초는 어둠 속을 헤매며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허름한 무덤 하나가 눈에 들어왔지요. 비석도 없이 흙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다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초야, 내 딸아. 연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왜 아직도 이곳에 계십니까? 왜 편히 가지 못하시는 겁니까?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지요. 억울하다, 억울해. 도식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맨손으로 흙을 파헤치자 손톱이 깨지고 피가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지요.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뭘 하는 게냐?
기방 주인이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저놈이 귀신 무덤을 파헤치고 있어. 그러면 마을에 큰 화가 닥친다. 마을 사람들이 도식을 에워쌌습니다. 도식, 당장 멈춰. 저 미친놈을 막아! 도식은 흙투성이가 된 손을 들어 보이며 외쳤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여기에 진실이 묻혀 있소. 바로 그 순간 땅 속에서 무언가 드러났습니다. 해진 옷자락, 그리고 그 옷 사이로 보이는 목뼈에 선명하게 남은 손자국.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목을 졸라 죽인 흔적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이게 무슨... 목에 손자국이 있잖아. 도식은 기방 주인을 노려보았습니다. 이래도 병으로 죽었다고 하겠소.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이오. 기방 주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헛소리 마라.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럼 누가 했다는 거요? 당신이 이 여인을 묻었다 하지 않았소. 당신 아니면 누가 이런 짓을 하겠소. 그때 또다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내 딸을 팔아 돈을 벌려고 했지. 나는 그것을 막으려 했어. 그래서 내 놈이 나를 죽였지. 모든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기방 주인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거짓말이야. 귀신이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연초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는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저를 지키려다 돌아가신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놈이 연초를 팔아넘기려고 여기까지 쫓아왔었지. 마을에 재앙을 일으킨 것도 저놈 짓이 아닐까? 기방 주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가 도망치려는 순간 귀를 찢는 듯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 딸을 팔려 했지. 내가 막으니 목을 졸랐지. 그 소리는 기방 주인의 귀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두 귀를 막고 비명을 질렀지요. 으악! 그만해. 그래. 내가 죽였어. 내가 목을 졸라 죽였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저놈을 당장 관하로 끌고 가자. 기방 주인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만이 가득했지요. 연초는 어머니의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편히 쉬소서. 원수가 밝혀졌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들리던 그 슬픈 목소리도 조용히 사라졌지요. 마치 오랜 한이 풀린 듯 무덤 위로 달빛만이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후 마을은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기방 주인은 관아에 끌려가 중죄를 물었고 마을에 재앙을 일으킨 것도 모두 그의 짓이었음이 밝혀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연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그대를 오해했구려. 부디 용서해 주시오. 연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두려우셨을 뿐입니다. 촌장이 도식에게 말했습니다. 도시가 자네 덕분에 마을이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죄를 짓지 않았네. 고맙네. 도식은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날 저녁 연초가 도식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그날 밤 처음 비명을 지르셨을 때 정말 무서우셨습니까? 도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소리에 담긴 슬픔이었소. 어머니가 얼마나 낭자를 걱정했으면 죽어서도 이리 떠돌았겠소. 그 마음이 느껴져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소. 연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버리지 않아 주셔서. 도식은 연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3냥짜리 인연이지만 평생 함께할 인연이오. 두 사람은 훗날 부부가 되어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의 진심은 귀신도 감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식의 진심이 연초를 구했고 어머니의 한을 풀어주었지요. 세상에 헛된 인연은 없는 법입니다. 오늘 스쳐 지나간 누군가가 내일의 평생지기가 될 수도 있으니 어떤 만남이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편한 시간 되세요.